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법인 가결산 시 법인 주식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식가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절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특히 법인 주식가치를 모르고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식가치를 모르고 주식 거래를 할 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실제 사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영상 내용 끝까지 보시면 회사의 주식가치를 어떻게 확인하고 세금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세를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법인의 대표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비상장 법인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증여나 상속 또는 양도 시점에 주식 순자산 가치와 그리고 그 직전 3개년도의 순손익 가치를 가중평균해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순자산 가치는 회사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요. 세법상 기준에 따라 일부 항목을 조정하게 됩니다. 순손익 가치는 회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세법 기준에 따라 일부 손익 항목을 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양도나 증여가 2024년에 있었다고 하면 직전 3년은 2023년과 2022년 그리고 2021년이 되고요. 2023년에 순손익은 50%, 2022년에 순손익은 30%, 2021년에 순손익은 20%를 반영해서 가중평균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총 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 가치를 60%, 그리고 순자산 가치를 40%를 가중평균해서 해당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를 계산하게 되고요. 다만 이 평가 금액이 순자산 가치의 80%에 미달하게 되면 순자산 가치의 80%가 회사의 주식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총 자산에서 부동산 비율이 50%를 넘게 되면 이 비율이 바뀌게 돼서 순자산 가치 60%, 순손익 가치 40%를 가중평균하게 되고요. 만약 부동산 비율이 80%를 넘게 되면 순자산 가치만으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법인은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한다던가 영업권이 계산되는 경우 순자산 가치에 더하는 등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말에 설립된 제조업법인이 2024년 6월 말에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15억 원이고 직전 3년 순손익 가치의 가중평균 금액이 5억 원이어서 이를 0.1로 나눈 순손익 가치가 50억 원인 경우 영업권이 없다고 가정하면 회사의 가치는 순자산 가치 15억 원에 40%를 곱하고 순손익 가치 50억 원에 60%를 곱한 36억 원이 되고요. 만약 회사의 주식수가 만주라고 하면 한 주당 가치는 회사의 전체 가치 36억 원을 만주로 나눈 36만 원이 됩니다. 만약 영업권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가치는 거의 주당 40만 원에 육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해보지 않고 가족에게 액면가로 양도하거나 증여를 하면서 액면가로 양도세나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시세 확인이 용이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과 달리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식 가치를 모르고 액면가로 거래했을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법인은 제조업법인으로 2021년 초에 자본금 5천만 원, 액면가 5천 원, 주식 만주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 구성은 대표이사가 90%, 그리고 대표이사의 형님 %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법인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나고 자리 잡게 되면서 이익잉여금도 15억 원 이상 쌓이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이익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익이 나는 상황이었고요. 2024년 6월에 대표이사인 동생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을 혼자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이 보유한 주식 10%를 사오기로 하면서 한 주당 액면가인 5천원, 총 500만원에 사오기로 형님과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기준으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신고까지 마쳤는데요. 형님의 한 주당 양도 금액과 취득 금액이 5천원으로 동일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없어서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은 회사를 설립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형님의 지분율도 1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액면가로 거래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액면가로 회사의 주식을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액면가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액면가는 말 그대로 주식의 명목상 가치일 뿐 실제 회사의 주식 가치는 아닙니다. 특히 말씀드린 사례처럼 회사가 꾸준히 이익이 나고 성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액보다 훨씬 클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 회사의 한 주당 세법상 평가 금액은
금액은 약 40만 원에 달했고 회사의 총 가치는 무려 40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실제 거래가액인 주당 5천 원과는 무려 한 주당 39만 5천 원이나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법상 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가족 간의 주식 매매를 한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액면가로 거래한 주식 가치와 실제 가치가 크게 차이 날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가 예상보다 크게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형님에게는 양도세 과소신고와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세법에서는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자 간에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거래할 때 시가와 양도금액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보다 큰 경우 부당한 거래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재계산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양도 차익이 없는 걸로 양도세 신고를 했지만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양도 대가를 500만 원이 아닌 시가인 4억 원으로 모아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양도 대가 4억 원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양도 차익은 취득가 500만 원을 공제한 3억 9,500만 원이 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은 3억 9,250만 원이 됩니다. 형님이 중소기업 대주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2%,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양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무려 9,143만 원의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여기에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연 8%에 해당되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고려하면 1년 후 과세가 된다고 해도 양도세가 약 1억 788만 원이나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주식을 세법상 시가보다 싸게 사온 동생인 대표이사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시가와 양도금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양도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사례에서 보면 시가는 4억 원이고 양도 대가는 500만 원이니까 차액이 3억 9,500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시가의 30%가 1억 2천만 원으로 3억 원보다 작으니까 1억 2천만 원을 3억 9,500만 원에서 차감한 2억 7,50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2억 6,500만 원이 되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4,300만 원이 됩니다. 양도세처럼 1년 후에 과세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에 해당이 돼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고 납부지연 가산세 8%까지 고려하면 총 증여세는 약 5,500만 원이 됩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친 금액이 무려 1억 6,300만 원가량이나 되는 건데요. 자진 수정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지연 가산세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더욱 커지게 되고 특히 증여세는 무신고한 경우 세금 부과 기간이 5년인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최대 15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은 훨씬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거래에 양도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세와 증여세가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세법에 없기 때문에 동시부과가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세무서에서는 양도세 신고 내역과 대상 회사의 법인세 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과소신고 거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게 해명 안내문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여 소명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양도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에서 만약 양도가 아닌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는 증여받은 주식가액이 주당 5천 원이 아닌 4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주당 40만 원에 1000주를 곱한 4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평소 회사의 주식 가치에 대해 관심이 조금만 있었어도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의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경우 순자산 가치로만 계산하고 영업권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사업 개시 후 3년이 넘지 않았던 2024년 1분기만 해도 회사의 한 주당 가치가 40만 원에 40% 수준이 16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형님 지분율이 10%로 대주주에 해당돼서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낮기 때문에 만약 이 시점에 형님이 동생에게 회사의 주식을 증여했더라면 증여재산가액은 1억 6천만 원 정도 되고 증여세 1,940만 원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1억 6천만 가량의 세금과 비교하면 1억 4천만 원이나 적은 금액입니다. 또 이 타이밍을 놓쳤다
거쳤다고 하더라도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증여세 과세표준 2억 원까지 증여세율이 10%가 적용되는 증여세 개정안을 확인했더라면 회사의 주식 가치가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증여 시점을 세법 개정안이 확정돼서 적용되는 내년 초로 미루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회사 주식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무심코 가족 간에 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인해 절세가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당장 양도나 증여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회사의 주식 가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절세 계획은 물론 세금 폭탄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사 주식 가치를 모르고 거래할 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실제 사례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대표님들 중에서도 지금 회사의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딱 떠오르지 않는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한 번의 거래로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